이준석 대표가 역점적으로 실시한 대변인 토론 배틀. 네. 그것을 통해서 대변인으로 임명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선임된 대변인들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런 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조기 전당대회를 바라는 일부 지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간 이준석 대표의 흔적을 지우고 싶은 이제 그런 아마 의중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당을 위한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는 2030 세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여론전 양상이나 콘텐츠 없이는 민주당을 상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작별하겠다라고 했을 때 장차 국민의힘에는 큰 어려움으로 닥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지지율에도 이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합니까? 저는 당내 모든 인사들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세력이나 사람이 아닌 좀 더 영속성 있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담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늘 애써왔고요. 이준석 대표와 저는 참 같은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게 59초 쇼츠나 AI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대표 아이디어에 강점이 있다면 저는 이 구체화와 정책화 측면에서의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완제적으로 계속 합을 맞춰 왔고요. 대표가 다시 복귀를 한다면 또 이제 그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또 같이 해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번 중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대변인으로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좀 명분과 실리 모두 좀 잃은 징계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라거나 좀 정치적인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시는 국민이 과반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심지어 당대표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1위를 하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명분에 대한 국민적 평가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그렇다고 실리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당정 운영에 더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준석 대표가 이 악수 거부하는 이런 것들이 헤드라인에 걸리는 게 나았다라고 생각될 만큼 좀 당에 안 좋은 메시지들이 지금 국민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사람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 전당대회 같은 조금 더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당에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런 상황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또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대표와 좀 비슷하면서 다르다라고 했던 것이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에 대체로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인 경우가 많아서 따로 소통하지 않아도 정말 비슷한 메시지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이 자맹을 선택하신 것도 제가 인내하는 게 답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방법론적에는 저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사의 모습을 계속 투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홀로 2030 세대의 모든 담론을 끌어안다 보니까 혈혈단신으로 전쟁터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퍼포먼스에 환호하는 또 일부 이제 강성 지지층에 가까운 분들 이제 그런 환호에 또 열광하면서 더 강한 퍼포먼스를 보이려고 하는 이런 순환 속에서 좀 고립된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됐으면 담론을 더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담론을 확장하고 정제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국민적 지지를 잃어버린 측면들이 있었다는 생각도 전 듭니다. 예.